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 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 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큰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페인을 처음 갔을 때부터 어린 친구들도 A팀, B팀이 있어서 절대 어린 친구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A팀에 있는데 다음 연도에 B팀으로 가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창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실력을 못 보여주면 다음 연도에는 방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내년에 내가 B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더 혼자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력으로만 이게 평가가 되고 그 어린 친구들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어린애들이 저래도 되냐? 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냉정한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를 항상 매 순간 더 발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한 시기보다 더욱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됐고 더 사람으로서 발전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을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준비 과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고 더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이 센터를 장식한 이유가 뭘까요? 영국 매체 90미는 공식 SNS를 통해 최고의 팀들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리는 중거리 슈팅을 좋아한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가 페널티 박스 밖 득점 탑위인 것을 보고 놀랐나요? 라며 페널티 박스 밖에서 많은 골을 기록한 3개의 팀을 조명했습니다.
1위는 PSG였습니다. PSG는 14골을 넣었습니다. 맨시티는 10골, 라이프치히가 9골로 뒤를 이었습니다. 맨시티를 대표하는 선수로 케빈 더 브라위너, 라이프치히는 사비 시몬스의 사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도 아니고 비티냐도 아닌 이강인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각 팀의 중거리 슈팅이 훌륭한 선수들이라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 가장 많은 중거리 슛을 넣은 선수는 음바페이고 뒤를 이어 비티냐입니다. 그럼에도 파리의 간판 선수로 이강인을 선정한 것입니다. 지난 몽펠리에전 왼발 감차가 워낙 예술이었기 때문에 영국 매체 90민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메인 모델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피해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16일 PSG는 한국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에 대한 상당한 제의를 받았다. 이름이 유출되지 않은 EPL 축구 구단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7천만 유로 약 1,056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PSG는 하지만 EPL 클럽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강인을 보유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또한 파리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끼며 당분간 프랑스 수도를 떠나고 싶지 않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시즌 중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강인이 팀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짚기도 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그는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과 왼쪽 윙어를 모두 소화한다. 기술적 능력을 갖춘 선수다. 또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